네 이놈 감히 천한 것이 어디서 함부로 대감마님의 몸에 손을 대느냐? 당장 이 요망한 것을 끌어내지 못할까? 아님, 멈출 수 없이 지금 이분에게 허리를 꺾지 않는다면 대감마님의 목숨은 물론 이 집안의 운명도 여기서 끝이 날 것입니다. 3년 동안 이름도 없이 그저 부엌대기로 불리며 시어머니의 뺨 세례와 시누이들의 조롱을 견뎌온 참판댁 며느리 연주. 하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전설적인 명의 서창유의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가문을 숨기고 살아야만 했던 그녀가 다시 은침을 잡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하고 통쾌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한양 북촌 위세 당당한 형조 참판 홍제덕의 대감댁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사랑채의 소란함과 달리 안채 끝자락 부엌은 그야말로 연기자욱한 지옥이나 다름없었지요. 그곳에는 며느리 서연주가 있었습니다. 새벽 인경이 울리기도 전부터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고 12첩 반상을 차려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전유월을 붙이느라 기름이 튀어 손등은 벌겋게 부풀어 올랐고 매운 연기에 눈물, 콧물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소매로 툭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법도 없이 그저 묵묵히 솥뚜껑을 열고 닫을 뿐이었지요. 얘야, 떡국 간이 어찌 이리 싱거우냐 부엌. 문턱에 서서 코를 찡긋거리는 여인은 시어머니 조씨 부인이었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족두리를 얹은 조씨 부인은 기름 냄새가 옷에 벨까 싶어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지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간을 맞추겠습니다. 연주가 깊이 머리를 숙였지만 조씨 부인의 서슬 퍼런 꾸지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라 양반가에 들어왔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내 본가에서 이런 상을 받아보기나 했겠느냐. 조씨 부인은 연주의 이름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얘야 저것 혹은 근본 없는 것이 그녀를 부르는 이름이었지요. 하지만 조씨 부인이 아는 것과 달리 연주의 근본은 결코 비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서창유는 선왕 시절 맥을 짚는 솜씨가 신묘하여 서치미의 손끝에는 귀신이 붙었다는 말을 듣던 궁중 어이였습니다. 권세 다툼이 싫어 평안도 영변으로 내려가 의원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연변의 편작이라 칭송했지요. 연주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4살 때 약초 이름을 외우고 10살이 되기 전에 은침의 굴길을 가늠하던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사람을 살리러 왕진을 나간 사이 아버지가 중풍으로 홀로 숨을 거두자 연주는 피눈물을 쏟으며 침통을 마당 깊숙이 묻었습니다. 가장 살려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한 손으로 어찌 다시 침을 잡겠습니까? 자신에게 내린 가혹한 벌이었습니다. 그렇게 의원 서연주는 죽고 참판댁에 이름 없는 며느리만 남게 된 것이었지요. 설 연휴 사흘째 되는 날 참판 홍제덕은 온 가족을 데리고 온양 온천으로 유람을 떠나겠노라 선포했습니다. 하인들이 짐을 싸고 가마가 준비되는 동안 연주도 조그만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시집 온 지 3년 처음으로 식구들과 함께하는 나들이라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안채 마루에서 들려온 조씨 부인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방은 딱 5채만 펴달라 해라. 나랑 영감 도겸이와 2 시누이까지 딱 5이면 맞겠구나. 연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느 방에 들면 되겠습니까? 조씨 부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내가 왜 가느냐. 너는 집을 지켜야지. 근본 없는 사람이 양반들 온천에 껴서 무엇 하겠느냐.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도
이 집 식구 아니옵니까라고 항변하는 순간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씨 부인의 매운 손바닥이 연주의 백지장 같은 뺨을 후려친 것이었지요. 어디서 대바라지게 입을 여느냐, 재물도 가문도 없는 것이. 남편 도겸은 그 광경을 보고도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가마가 떠나고 대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텅 빈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구들이 온양으로 떠난 뒤 참판댁은 적막강산이 되었습니다. 연주는 홀로 남아 시어머니가 명령한 집안일을 하나둘 해치웠지요. 마당을 쓸고 제사 그릇을 닦고 장독대에 곰팡이를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몸이 고될수록 마음은 자꾸만 과거로 달려갔습니다. 부엌 구석에 앉아 거칠어진 제 손마디를 내려다보던 연주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곳에서 이름을 잃고 손도 잃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던 이 손이 이제는 기름때와 재만 묻히고 있사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틀간의 고요를 깨고 대문 밖에서 급박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양으로 떠났던 하인 하나가 숨이 턱에 닿아 달려온 것이었지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돌아오시는 길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벌컥 열리며 일행이 들이닥쳤습니다. 가마에서 내리는 홍 참판의 모습은 처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소 위엄 넘치던 풍채는 어디 가고 오른쪽 팔다리는 축 늘어진 채 입에서는 허연 거품이 배어 나오고 있었지요. 영감, 정신 좀 차려보시오. 영감. 조씨 부인이 실성한 듯 울부짖었으나 홍 참판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던 그날의 기억이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휘감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환자를 보는 순간 3년간 억눌러왔던 의원의 본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간 연주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눈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지키는 의원의 눈이었지요. 입이 왼쪽으로 돌아갔고 오른손은 마비되었다. 가래 끓는 소리가 심한 것을 보니 기도가 막히고 있어 전형적인 중풍, 그것도 가장 급박한 중장풍이다. 연주가 무의식적으로 참판의 목에 손을 대어 맥을 짚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조씨 부인이 연주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연주는 돌바닥에 무릎을 찌우며 뒤로 나동그라졌지요. 천한 것이 어디서 함부로 대감의 몸에 손을 대느냐. 독한 계집이 영감을 아주 죽이려 드는구나. 조씨 부인의 서슬퍼런 고함에 연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혈맥을 통하게 하지 않으면 혼백이 흩어집니다. 제발 닥치거라. 어서 내의원 의관들을 불러와라. 당장 급히 달려온 내의원 의관들이 참판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조씨 부인은 구대주라도 만난 듯 그들의 소매를 붙잡고 매달렸지요. 하지만 맥을 짚던 의관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맥이 이미 흩어졌고 총구맥이 끊어지려 합니다. 뇌혈이 터진 듯하여 약으로는 다스릴 길이 없습니다. 우왕청심원을 다려 올리겠으나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방 밖에서 그 말을 듣던 연주의 가슴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저 처방으로는 안 돼. 지금 당장 백회열을 열고 풍문열에 자극을 주어야 해. 시간이 없단 말이다. 연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대로 아버지를 잃었을 때처럼 또 소중한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방 안의 공기가 절망으로 무겁게 내려앉은 그때 대문 밖에서 다시 한번 장한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의관이 아니었지요. 남편 도겸이
전력질주하여 모셔온 이는 바로 내의원 수자 어의 이정호 대인이었습니다. 어의 대인 어서 오십시오. 제발 우리 영감을 좀 살려주십시오. 조씨 부인은 맨발로 마당까지 뛰어나가 이정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이정호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눈빛만은 호랑이처럼 형형했습니다. 그런데 마루에 발을 올리려던 이정호가 갑자기 우두커니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부엌 앞에 초라하게 서 있던 며느리 연주였습니다. 아니, 이분이 어찌 여기에. 이정호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참판댁 식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지요. 그 찰나 조선 최고의 의원이라 불리는 이정호가 관복 자락을 휘날리며 연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90도로 꺾어 깊숙이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연주 의원님이 아니십니까? 명예 서창유 선생의 적통을 여기서 뵙다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이 대인 지금 누구더러 의원이라 하시는 것입니까? 저것은 제 집 며느리이자 근본 없는 시골뜨기일 뿐입니다. 조씨. 부인이 황망하게 외쳤으나 이정호는 서슬퍼런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마님,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함부로 말씀을 하십니까? 이분은 선왕 시절 궁중 최고의 침이었던 서창유 선생의 외동딸이자 이미 10수년 전 내의원 은녀들조차 스승으로 모시려 했던 천재 의원입니다. 소인 또한 이분의 처방으로 목숨을 구한 적이 있거늘 대체 이분께 무슨 결례를 범하신 것입니까? 어정호의 일갈에 조씨 부인은 뒤통수를 엇맞은 듯 비틀거렸습니다. 3년 동안 얘야 저것이라 부르며 뺨을 때리고 종년 취급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조선 최고의 권위자가 우러러보는 명이었다니요. 하지만 조씨 부인의 표독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령 의원의 딸이라 한들 3년이나 시댁을 속이고 부엌대기 짓을 했다니 이건 우리 가문을 능멸한 것이다. 영감의 병은 어이 대인이 고치시면 될 일 저 요망한 것에 손은 빌리지 않겠다. 조씨 부인은 연주가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 사이 방 안에서는 참판의 숨소리가 더욱 가빠졌습니다. 갈에 끓는 소리는 이제 목구멍을 긁는 비명처럼 변해갔지요. 이정호가 급히 참판의 맥을 짚더니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일입니다. 혈맥이 이미 꼬일 대로 꼬여 제 침술로는 도저히 뚫을 길이 없습니다. 이대로 반 시즌만 지나면 대감마님의 숨이 끊어질 것입니다. 이정호가 연주를 향해 간절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서 의원님 제발 은침을 잡아주십시오. 지금 대감마님을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서 선생의 비전 침법을 이어받은 의원님뿐입니다. 연주는 갈등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다시는 침을 잡지 않겠다 맹세했던 그날의 기억 그리고 자신을 짐승처럼 대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교차했지요. 하지만 죽어가는 시아버지의 가쁜 숨소리가 연주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사람을 살릴 손을 버리지 말거라. 환청처럼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연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쥐었다 폈습니다. 3년간 억눌러왔던 의원의 서슬퍼런 기운이 전신을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비키십시오. 제가 들어가야 아버님이 사십니다. 연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장수의 호령보다도 묵직하게 방안을 압도했습니다. 남편 도겸이 처음으로 아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겁먹은 며느리가 아닌 의원의 위엄이 가득했지요. 방 안의 긴장감은 당장이라도 터질 듯 팽팽했습니다. 연주가 침통을 열어 은침을 집어든 순간 참판 홍제덕의 숨이 꺽꺽거리며 멎어버렸습니다. 가슴에 오르내림이 멈추고
거친 갈의 소리조차 잦아들었지요. 영감 조씨 부인의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정우 어이가 급히 맥을 짚더니 고개를 떨구며 손을 놓았습니다. 맥이 멎었습니다. 이미 늦은 듯 싶습니다. 그 순간 연주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또 늦은 것인가? 내가 망설이는 사의 또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꺼져버린 것인가? 연주의 손에 든 은침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곡소리를 내기 시작한 그 찰나 연주의 귓가에 서슬퍼런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연주야, 의원은 환자의 숨이 아니라 의지를 보는 법이다. 맥이 멎었다 하여 생이 끝난 것이 아니니 내가 끝내지 않으면 죽음도 너를 넘지 못한다. 연주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을 거칠게 닦아낸 그녀는 자신을 밀치려는 시어머니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비키십시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연주는 주저없이 찬판의 가슴팍을 풀어 헤쳤습니다. 그리고는 침통에서 가장 길고 날카로운 침을 꺼내 들었지요. 흡 연주의 기압과 함께 은침이 찬판의 백해열을 파고들었습니다. 연주의 손놀림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을 잣듯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방 안의 의관들은 그 신묘한 광경에 숨쉬는 것조차 잊고 넋을 잃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찬판의 입술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더니 컥 하는 소리와 함께 검붉은 핏덩이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살아났다. 대감마님의 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막혔던 기혈이 터져나오며 죽은 피가 솟구친 것이었지요. 연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른팔이 늘어진 쪽의 혈자리를 하나하나 자극하며 막힌 통로를 열었지요. 찬판. 홍제덕이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며느리야. 찬판의 입에서 흘러나온 가녀린 목소리에 조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호 어인은 마당에 모인 하인들과 식구들을 향해 엄중히 선포했지요.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설로만 내려오던 서창유 선생의 비전 침법입니다. 서 의원께서 아니었더라면 대감마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유명을 달리하셨을 것입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남편 도겸이 연주의 발치에 엎드려 울먹였습니다. 연주야, 아니 부인, 내가 정말 잘못했소. 당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구려. 하지만 연주의 시선은 오직 시어머니 조씨 부인에게 향했습니다. 홍 찬판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조씨 부인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부인, 내 목숨을 살린 명의를 종년처럼 부리고 뺨까지 때렸다니 당장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지 못할까. 조씨 부인은 피눈물을 쏟아내며 연주의 발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 다오. 연주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침통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3년 전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던 연주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오동나무 침통이 소중히 안겨 있었고 그녀의 등은 대나무처럼 곧게 펴져 있었지요. 서방님, 그리고 아버님, 저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며느리 서씨가 아니라 의원 서연주로 살아가겠습니다. 홍 찬판은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주가 북촌의 큰 길로 나서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듯 쏟아졌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뚫고 나오기 마련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낮은 곳에 가두고 멸시해도 진정한 덕과 실력은 결국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슴 속에 품은 그 귀한 은침을 갈고 닦다 보면 반드시 세상이 당신 앞에 허리를 굽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쾌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기막히고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